네, 며칠 전에 전주 공사모 강의 끝나고 JS 호텔 1층 카페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최근 친해지게 된 형님이 아는 사람을 한 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최근 비트코인으로 한 20배인가? 그 정도 번 것 같아요. 25배 정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분산 투자를 잘 하고 있다. 투기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뭐 등등등. 굉장히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투자의 수단을 아주 영리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시죠?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들 자랑하는 그 분위기, 그 기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심해라. 투기적인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약점은 그 투기성 자체를 멈출 수 없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 거품이 붕괴하듯이 폭망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리고 쓰는 데 있어서, 버는 수단과 쓰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유명하죠? 서스테이너블이라고. 그러니까 지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내가 그 행복을 먼저 차지해도 남들이 그 행복을 뺏길 그런 구조가 아닌가, 또는 내가 제로섬 게임처럼 다른 사람의 부와 행복을 빼앗는 방식인가, 아니면은 내가 마음껏 즐겨도 오히려 그것이 불꽃이 확산되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더 증진시켜주느냐, 이런 거. 범지구적인 확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 쓰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 열풍,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고 범지구적으로 확장성이 있을까요? 저는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일본에서 자수성가 비율이 약 84%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부자가 84%, 정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성장인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왜냐면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역동적이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자수성가 부자가 많아졌던 이유는 일본의 대기업들,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IQ가 높았던 사람들, 선점 효과를 누렸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더 영리하다면, 하늘로부터 어떤 기프트를 받았다면 영리한 만큼 더 어려운 방법으로, 그리고 더 현명한 방법으로, 더 착한 방법으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돈 버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좀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 버블 시기에 손쉬운 투자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거품이 쌓여갈 때 거기서 현명하게, 영리하게 행동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거품이 무너질 때 먼저 어떤 기회에 들어가서 많은 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유행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 부동산이 돈이 된다, 어떤 주식이 좋대더라. 유행을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했죠. 부추기게 했죠. 그럼 자기는 안전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경제가 붕괴를 했다고 쳐요.
그럼 자기들이 왜 빠져나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단순하게 거품이 붕괴된 거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건 뭐죠? 그건 산사태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험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산사태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공범인 거예요. 바로 이제 저는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경제적인 측면들이 사회에서 자살률을 높이게 되고 에밀 듀르케임이라는 사람이 모든 자살은 사회적인 타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교육계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조용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생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재밌게 하도록 해줘야지 교육에서 그 어떤 아이들의 선택권의 자유,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자유가 없었을 때 아이들의 생리는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잠을 자는데 그걸 또 억지로 깨운다. 이제 그게 조용한 살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은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고 정치에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게 위화감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박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박애. 어떤 편리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출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또는 미국 이렇게 자본주의가 아주 성장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막 돈을 벌고 있는 이 상황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봅니다. 악의 평범성. 자기 스스로 악해졌지만 자기가 악해졌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자기가 스스로 영리하다면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시고 보다 더 돈을 버는 과정과 쓰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윤리성과 박애정신을 추가하십시오. 자기가 괜찮은 투기판에서 돈을 여러 배 불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간접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텐데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